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문고.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년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년 라면의 재발견 2021년 미 해병대 이야기 2021년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2017년 환관 이야기 2015년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절판본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읽는데 5월 8일 날이니까 5.18 민주올레부터. (5.18) 민주올레 5.18 민주항쟁의 배경 277페이지 3-1 5.18 민주올레길 279페이지 박관현 열사 주모비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옛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일대 현 광주은행 본점 5.18 최초 발포지 동구 계림동 250-91번지 광주 MBC 예터 녹두 서점 예터 29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광주의 전설 광천동 들불야학 294페이지 인물열전 상록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의 헌장자 박기순 광주 YWCA 예터 금남로 옛 광주 가톨릭센터 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 YMCA 전일빌딩 245 옛 상무관 5.18 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현 아시아문화전당 인물열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319페이지 이건 페이지란 뜻이네. 남동성당 조선대학교 그 외의 장소들 326페이지 전남대학교 병원 광주 기독병원 옛 광주 적십자병원 광주공원 시민군 편성지 양동시장 배고픈다리 일대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 광목간 양민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농성광장 격전지 옛 상무대 현 5.18 자유공원 무등 경기장 정문 광주교도소 국군 광주병원 5.18 구묘역 5.18 그 후의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부산과 광주의 항쟁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한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3국장
유영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걷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깨달을 것이다. 길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취를 지나는 일이다. 수없이 차를 타고 지나다닌 길의 뒤에 수백 번 쏘다닌 골목 깊은 곳에 많은 역사가 숨쉬고 있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뒤 따라 걸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달을지는 독자 재현의 몫이다. 김형민 PD 작가. 역사 공부는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양식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이 이런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 나왔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정신과 육체 건강에 모두 좋은 일이니 말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277페이지) 277 5.18 민주원래 3-1 24년 5월 8일 (5.18) 민주원래 코스 전남대학교 광주역 광장 5.18 최초 발포지 광주고교 앞 시외버스 공동터미널 예터 광주공광장 9 광주 적십자병원 광주 기독병원 배고픈 다리 일대 시외버스 공동터미널 예터 금남로 이거 자주 다니던 길인데 광주 YMCA 예터 광주 YMCA 5.18 민주광장 9 광주 적십자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남동성당 조선대학교 9 전남도청 9 상무관 전일빌딩 245 녹두서점 예터 광주 MBC 예터 277페이지 5.18 민주항쟁의 배경 1979년 10월 26일 직후 전두환 일당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군부는 물론 정부의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서울의범 23년 12월 군부는 물론 정부의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1980년 초부터 그들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여 언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같은 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차지해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 5월부터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들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타올랐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군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에 자신들이 정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를 짜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이미 1980년 3월부터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을 위주로 한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 휴교령, 언론보도 검열, 강화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한편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5월 광주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3.1혁명과 4.19 혁명 당시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광주 전역이 항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곳들만 코스에 넣었다. 이 책의 사적 설명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5.18 민주항쟁 사적 안내와 광주 민중항쟁일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를 토대로 다른 자료를 보충하여 집필했다. (279페이지) 5.18 민주올레길. 이건 어디야? 박관현 열사 추모비. 박관현 열사 추모비. 박관현 열사 혁명정신 계승비. 전남대 정문을 들어가 전남대학교 한쪽에 있네. 전남대 정문을 들어가 왼쪽의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면 까만 기단 위에 하얀 비가 서 있다. 바로 5.18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을 맡아 단식 끝에 산화한 박관현 열사의 추모비이다. 열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으로 그곳에도 추모비와 동상이 세워졌다. 원래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던 그는 교육 지표 사건 이후 사회 현실에 눈을 뜬다. 1980년 3월 3학년 재학 중에 민주화의 새벽기관차라는 기치를 내걸며 70%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전에 그는 들불야학에서 강학으로 열심히 활동했기에 출마를 사양했지만 전남대 선배인 윤상원 열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 전에 박관현은 들불야학에서 강학으로 열심히 활동했기에 여기에 관한 해석 279페이지. 들불야학에서는 교사를 강학, 학생을 학강, 강학, 학강 이라고 불렀다. 강학이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이고 학강은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이다. 윤 열사는 얇은 점퍼와 단벌바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촌놈 박관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입던 자신의 양복을 내어주고
구두도 신겨주었다고 한다. (5.18) 직전까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면서 탁월한 연설로 광주 시민들에게 제2의 김대중이라는 찬사까지 들었다. 전두환 일당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동시에 보안사에서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하자 광주를 빠져나가 여수로 피신했다. 이후 서울로 피신하여 공장에 취업했다가 1982년 4월 5일 체포되었다. 내란 예비 업무, 계엄령 위반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5월 4일 기소되어 9월 7일에 6, 7, 8, 9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류 중 50일간의 옥중 단식 투쟁 끝에 순국했다. 5월에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끝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관현 50일간의 옥중 단식 투쟁 끝에 순국. (280페이지)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 정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가 도서관 등에서 밤을 새워 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학생들을 무조건 구타하고 불법 구금하면서 항쟁의 불씨가 뿌려졌다. 이어 18일 오전 10시경 교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막는 공수부대에게 항의하면서 첫 충돌이 일어났고 교수들까지 폭행을 당하자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진출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계엄군은 항쟁 기간 중 시내에서 끌고 온 시민들을 학교 종합운동장과 이학부 건물에 강제 수용하고 집단 구타를 자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고 죽음은 학교 안에 매장되었다가 이후에야 발굴되었다. 당시 정문 앞에는 영봉천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 감금했던 이학부 건물도 철거되었으며 교문도 외관이 바뀌었다.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일단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 그리고 정오쯤 이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자라고 5월 15일 도청 앞 분수대에서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시민에게 외쳤다. 5월 15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 교문 앞에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학생운동 지도부의 절반은 사전 검거되었고 반은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타날 수 없었다. 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일반 학생들에 의해 역사적인 항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도 지도부는 계엄령이 내려지면 어디로 모이라고는 했지만 계엄군의 무력에 저항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달랐다. 교문 앞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튀어나왔다. 학교 정문에는 공수부대인 8, 9명이 완전 무장한 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학생들이 차츰 불어나자 공수부대 중대장이 직접 정문 앞 다리 앞에까지 나와 메가폰을 들고 귀가를 종용했지만 그럴수록 맞서는 학생들의 불만도 커졌고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리 부근에 모여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50여 명) 정도가 다리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주위에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학생들은 200 내지 300명쯤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그들은 과감하게 계엄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가라, 휴교령 철회하라는 구호들을 외쳤다. 그때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과 함께 공수대원들이 으악 소리를 내지르며 학생들 사이로 파고들면서 곤봉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이 피를 쏟으면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7, 8명의 공수대원들에게 밀려 순식간에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학생들은 다시 무리지어 길모퉁이로 나아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잠깐 동안 투석전이 계속되고 나서 공수대원들이 돌진해 들어와 곤봉으로 머리를 강타했고 실신하면 질질 끌고 가곤 했다. 반 시간쯤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위 진압훈련과 특수훈련을 받은 최강의 공수부대에 학생들이 맨손으로 맞서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대열을 지휘하던 학생들은 여기서 계속 싸운다면 자신들이 피해만 계속 늘어갈 뿐이라고 판단하고 시내로 나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흩어지는 학생들에게 광주역으로 재집결하라고 외쳤다.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부터 광주역을 거쳐 공영터미널을 돌아서 공영터미널부터 가톨릭센터에 이르는 가톨릭센터 3km 이상의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11시쯤 가톨릭센터 앞 도로에 모여든 학생들은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숫자는 5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시내 교통은 차단되었다. 사방에서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학생의 시위가 커지고 차츰 격렬해지자 오후 1시 시내 수창 국민학교 교정에 집결하여 출동 준비를 마친 공수부대들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수부대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쫓아가서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공을 차듯이 가슴과 배를 내질렀다. 내지르다, 치다, 주먹을 내지르다. 看国族科学路，用拳头击打对方的胸口， 주먹으로 상대의 가슴을 내지르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들은 가차없이 대검으로 배를 쑤셨다. 끔찍해. 시위 군중들은 불과 10여 분도 못 되어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공수대원들은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주변에 숨어있는 청년들을 두들겨 패고 나서 손목을 뒤로 돌려 포승으로 묶고는 트럭에다 던져 올렸다. 차 위에서는 무전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어 올라온 즉시 발가벗기고 굴비역듯 엎드리게 하고는 계속 난타했다. 거리에는 일시에 살기가 맴돌았고 골목마다 비명과 흐느낌이 요란했다.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발췌하고 일부 보충. 당시 광주 일원에는 공수특전사 소속의 제7공수여단 여단장 신우식 준장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8일 0시를 기해 계엄이 확대되자 주둔지를 이동한다. 1. 제7공수여단 제31대대 대대장 박중일 중령은 18일 새벽 0시 5분을 기해 전북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42명의 학생을 연행한 후 그곳에 주둔한다. 2. 제7공수여단 제32대대 대대장 이종환 중령 18일 새벽 1시 25분 충남대학교를 장악하였다. 충남대학교? 이미 학생은 없었다. 3. 제7공수여단 제33대대 대대장 권성만 중령은 18일 새벽 2시 전남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32명의 소요 학생을 연행한 후 주둔한다. 제7공수여단 제35대대 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18일 새벽 2시 30분에 조선대학교 교정을 장악하여 23명의 소요 학생을 연행한 후 주둔한다. 월간 말 1988년 5월 18일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에 당일의 사진은 한 장도 남은 것이 없다. 비극은 사흘 후인 21일에도 일어났다. 그날 5만 명의 시민들이 전남대로 물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조준 사격이 자행되면서 2명의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그중 한 명이 당시 23세였던 임산부 최미애였다. 8개월이던 태아도 같이 희생되었다. 285페이지 광주역 광장. 이곳에서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 일명 광주역 전투가 벌어졌다. 5월 20일 오후 3시. 그동안 광주 시내를 누비면서 직접 목격한 공수부대의 만행에 격분한 택시 기사들이 이곳에 모였다. 시작은 약 50여 대였다. 이는 곧 저녁에 금남로에서 벌어진 대규모 차량 시위로 이어졌고 거의 같은 시간 광주역에 주둔해 있던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5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공수부대의 첫 순직자
여기에 대한 해석 285페이지. 최근까지 광주 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계엄군 병사들은 법적으로 전사자였지만 현재는 순직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285페이지 그림 21일 새벽 동틀 무렵 계엄군에 잔인하게 희생된 시신 두 구가 광주역에서 발견되었다. 공수부대의 첫 순직자도 여기서 나왔다. 그럼에도 시위대에 밀린 공수부대는 다음날 새벽 4시 전남대로 철수해야만 했다. 몇 시간 후 이곳에서 계엄군이 미처 거두지 못한 주검 2구가 발견되었다. 이들 주검이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지자 전남도청 앞 광장 전남도청 고 전남도청 소식을 들은 시민 수십만 명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항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286페이지 옛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일대 현 광주은행 본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재는 광주은행 본점 광주은행 본점 1980년 당시 하늘에서 본 공영터미널 전경 사진 금호그룹 지금은 광주은행 본점이라고? 이곳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이 있는 교통중심지였다. 5월 19일 오후 이곳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계엄군은 대합실과 지하도에까지 난입하여 총검을 휘둘러 일대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소식은 시외버스를 타고 바깥으로 나간 시민들에 의해 곳곳으로 전파돼 항쟁이 전남 지역으로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의 시위와 진압은 20일까지 이어졌고 시외버스 운행은 22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곳은 한때 공수부대의 수경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대인동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7, 8구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무등 경기장 스탠드 아래쪽에는 10여 구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이날 공수부대원의 대검에 찔리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 같은 시체들은 공수부대원들이 부녀자나 노인들에게까지 무차별 난타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머리통을 때려 즉사시켰다. 임산부를 죽였다는 풍문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물이 된 셈이다. K씨 40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저는 이날 낮 시골에서 올라오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공영터미널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들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돌아오려고 광남로 쪽으로 나 있는 문을 나와 걸어오는데 광남로? 금남로가 아니고 광남로야? 시외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 사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아마도 7, 8구는 되었을 겁니다.
더욱 제가 놀란 것은 맨 위에 시체가 엎어져 있었는데 등에 곱하기표로 칼자국이 나 있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5월 19일 18시경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287페이지 5.18 최초 발포지 동구 계림동 250-91번지 광주 고등학교가 인접한 이곳은 5.18 광주 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포를 했던 장소이다. 5월 19일 계엄군 장갑차가 시위 군중에게 포위되자 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하면서 당시 조대부고에 다니던 학생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러지 않아도 계엄군의 만행에 격분한 상황인 시민들의 투쟁이 한층 더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 288페이지 광주 MBC 예터 광주 동구 재봉로 145에는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광주 문화방송국 MBC 있었다는 표지석이 서 있다. 계엄하에서 군부의 검열을 받던 언론은 항쟁 열기는 물론이고 계엄군의 과잉 진압 행위마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노래와 쇼만 방영하여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다. 시민들이 진상을 사실대로 보도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5월 20일 밤 광주 MBC, 다음날 새벽 광주 KBS 건물이 불탔으며 광주 세무서 건물에도 불길이 올랐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가 방화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방송국 외부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에 불이 난 시기는 공수부대가 방송 기술자들을 데리고 철수한 직후였다. 즉 방송 장비가 시민군의 손에 넘어갈 경우 광주의 진상이 전국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엄군이 불태웠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시 두 방송국은 컬러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289페이지 그림 19일 오후 9시 40분 계엄당국이 신문방송 등 전 언론을 장악한 다음 공수부대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자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공동에 소재한 MBC 방송국을 태우고 이어 신안동에 위치한 KBS 방송국을 불태웠다. 사진 황종근 공동 쪽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대낮같이 밝은 불기둥, 아니 포항제철의 영광로 불길처럼 새빨간 불기둥이 문화방송국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시위 군중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날 문화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은 오후 7시 뉴스에 계엄당국이 발표한 거짓 투정의 보도문이 나온 데 대해 분개한 군중들이었다. 이날 전남북 계엄분소는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담화문을 작성해 도청 기자실과 지방신문사, 지방방송국에 보내 이를 보도토록 했던 것이다. 광주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공식 반응인 담화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학생과 일반인은 군에서 잘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가벼운 범법자와 잘못을 반성하는 일부 학생을 석방 조치했으며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별해서 추가 석방할 것이며 소요 주모자나 범법 행위가 지나친 학생은 엄히 처리할 것입니다. 계엄분소는 이 발표문과 함께 광주시 신안동
135의 14번지 한승철 씨 등 167명을 석방했다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군중들은 시위를 했건 안 했건 눈에 띄는 사람이면